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몰 브랜드 힘을 찾아가는 스브파 유튜브 채널의 박효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막 생겨난 고깃집 브랜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소뚜껑입니다. 소뚜껑의 김기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남 양재에서 소뚜껑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약간 양재동 맛집으로 검색하면 나오고 그런 집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성장의 그거를 거치셨는지 궁금한데 원래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신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대학교는 공대 산업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휴학하는 기간 동안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쿠폰을 팔던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업하러 다니는 거를 한 학기 동안 해봤었어요. 놀지 않으시고 여행 다니시 아니고 오히려 사업을 배우신 거네요? 네, 한 학기 동안 이제 영업을 하러 갔는데 영업을 하다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부산에서 원래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뭐 자영업자를 위한 신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또 새로운 거네요? 네,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겸 이제 자영업을 시작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제가 외식업으로 뛰어들게 된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이상 되신 거네요, 대표님. 그렇죠. 외식업을 아시게 된 지가. 만 11년 운영을 했고 이제 12년 차가 된 거죠. 그때 런칭하신 게 어떤 브랜드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김치찌개 집이었는데 역삼동 2층에서 무걸리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상권이나 입지 분석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음식도 전혀 모르고 철저히 그냥 마케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소구가 될지 그것만 이제 판단을 해서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기획을 하고 오픈하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방송국에서 2달 만에 세 달 만에 연락이 왔었어요. 외식업 전문가도 아니고 3개월 만에 비결이 뭐였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소셜커머스에서 MD의 역할을 했고 이제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할지를 항상 그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야 하는 일이 저의 이제 본업이었다 보니 이제 음식점을 또 똑같이 기획을 했어요. 이제 똑같은 김치찌개집을 하는 것보다 뭔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첫 번째는 대통령상 받은 김치를 사용하자. 광주에 그 당시에 대통령상 받은 김치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쿠폰을 팔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정 판매더라고요. 리미티드 버전. 리미티드 하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100그릇 한정.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뭘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공깃밥 대신 양은 도시락을 이제 기본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걸 이제 5,000원에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점심 물가가 강남도 한 6,000원, 7,000원 정도였는데 이제 5,000원에 판매를 하다 보니 이제 오픈하자마자 2층인데 이제 막 대박이 난 거죠. 2층에 열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생정보통에서 연락이 왔고 찍고 나서는 이제 완전 매출이 이제 폭발을 했었죠. 방송까지 탔으니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 잘 됐잖아요. 방송도 나가고 사람들은 미어 터지는데 왜? 식당을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매장을 기획하다 보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보통 앞다리살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키로에 4,000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알지만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하거든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키로에 4,000원이었던 게 이제 8,000원까지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치도 보통 그 당시에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해서 김치찌개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10kg 한 박스에 이제 중국산이 9,000원이었는데 대통령상 받은 김치가 35,000원이었어요. 좋은 재료를 써서 손님한테 좋은 걸 해주려고 했던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코스트가 보통 식당에서 35%를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저희는 5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높은데 이제 수익은 안 나는. 앞으로 팔고 뒤로 미치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셈이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타겟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재료를 이제 안 좋은 걸 바꾸고 이제 악수를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케터의 뷰로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거죠. 마케터로서는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했는데 어떻게 보면 외식업자로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경험 부족으로 미처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 뭐 해볼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매장 인테리어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고 김치찌개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닭볶음탕 같은 신메뉴도 내보고 근데 뭐 이제 무걸리로 2층에 안 보이는 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올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나갈 때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이제 상권 분석, 뭐 입지, 이제 건물주랑의 갈등, 외식업에서 비용 구조를 잘 세팅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고 나온.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지금 다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약간 어떤 크라이치즈버거라는 햄버거 브랜드로 바로 가셨나요? 김치찌개 집을 하고 두 번째 가게는 도시락 가게도 했었고, 도시락 가게도 하시고, 이제 세 번째 가게로 이제 고깃집을 했었는데 그게 잘 됐어요. 돼지연구소라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돼지연구소로 직영점을 이제 5개, 뭐 6개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크라이치즈버거로 넘어가. 근데 그렇게 외식업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돼지연구소도 성공을 시키셨는데 굳이 그렇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들어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뭔가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는 왜 사랑받을까?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좀 배워보고 싶은 생각으로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6년 동안 이제 경험을 해보죠.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뭐 매장 전반적인 운영이나 경영, 뭐 상권 분석, 뭐 매장 확장, 뭐 전반적인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사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하시고 또 배우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약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사실은 그때 경험들이 되게 많이 녹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제 10년 동안 외식업 했던 거를 이제 블로그에 한번 글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글을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쓰자는 제안도 받았고,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쓰다 보니까 그게 그래도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탑 뭐 10까지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는 제의도 받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돈 내고 보는 콘텐츠잖아요. 일반 콘텐츠가 아니라.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55,000원씩 내고 이제 보는 서비스인데, 거기서 이제 외식업 관련 칼럼을 제가 39주 정도 썼더라고요. 매주 쓰신 거예요? 네, 매주 쓰고 이제 책까지 출간을 하고 같이 이번에 소뚜껑을 런칭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제 나오게 됐죠. 사실은 이 모든 경험이 위메프, 또 김치찌개 브랜드, 또 햄버거 브랜드에서의 경험이 사실 소뚜껑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햄버거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나오셔가지고 관심을 가지신 시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가형 고깃집 시장이 눈에 띄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사업을 어쨌든 12년 차, 이제 11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잘된 브랜드나 잘 되신 분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큰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 초반에 올라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트렌드에 올라타라. 일단 제가 예전에 돼지연구소라는 브랜드도 저희가 거의 강남에서 처음으로 런칭한 돼지고기 특수부위집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2019년도에 그 트렌드 한번 왔어요. 특수부위집이 갑자기 막 생겼어요. 저는 그때 그게 기회인 걸 몰랐어요. 제가 위메프 때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한 분은 이제 쿤달이라는 이제 샴푸를 만든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2013년도 온라인 커머스가 막 성장할 시점에 온라인 커머스의 성장과 함께 이제 샴푸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소셜 커머스에서 다 1등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이 트렌드를 읽고 올라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그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는 분들이 성공했다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 근데 어쨌든 그 전부터 이제 트렌드를 보고 있었고, 이제 거기 한번 배팅을 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깃집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자주 먹는 음식이 이제 유행을 안 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깃집을 좀 저가로 파는 것을 해보자. 기획을 해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잘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을 읽으셨지만 사실 대표님의 브랜드는 일단 네이밍부터 되게 컨셉이 선명하십니다. 이게 소뚜껑이 아니라 소뚜껑. 이건 약간 지인분이 이렇게 이름을 좀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되게 인상적인 게 소뚜껑도 연상되면서 두꺼비도 떠오르고 두툼한 느낌이 떠올라요. 결과적으로 약간 고기가 두툼하겠구나라는 게 연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소뚜껑과 이제 두껍다의 합성어인데요. 두껍다가 뭐 두꺼운 고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꺼비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약간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불판에도 두꺼비 한 마리가 올라와 있고 하이볼 잔에도 얼음이 두꺼비를 얼려가지고 넣으셨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나온 결과신가요? 일단 두꺼비라는 게 뭐
캐릭터적으로 이제 브랜드에서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두꺼비는 어쨌든 복을 가져다 주고 맞습니다. 재물을 가져다 주는 네.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활용을 잘 해보자 네. 해서 뭐 소뚜껑도 사실 저희가 이거를 두꺼비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를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성주물이라고 110년 정도 이제 주물만 만드는 이야. 이제 주물 공장이 있는데 110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분이 이제 보더니 이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물을 원래 만들 때 이제 고철을 막 넣어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거기는 이제 포스코 선철로만 그런 이제 좋은 재료로 만든 소뚜껑인 거죠. 뭐 가격이 지금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불판 두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맛을 엄청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판 두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두꺼비를 얹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소뚜껑이 보통 뭐 중국에서 만들어줘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만들어줘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110년 동안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고요. 주물 장인이라는 증표를 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음식을 파는 공간이고 소비자들한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에다가 고기를 굽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맡겨서 지금 거기서 제작한 소뚜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장 크게 크지 않잖아요. 27평 정도. 27평.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말이 아니었던가? 근데 직원분이 꽤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렇게 홀에서 일하시는 분? 지금 뭐 평일에 6명, 주말에 7명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공간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도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매장을 고기를 저렴하게 팔지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좀 손님들한테 잘 해주고 싶어서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지금 직접 다 잘라드리고 구워드리고 있거든요. 직접 자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제 사실 그건 약간 비싼 고깃집들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릴링 서비스라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고깃집들이 하는데 저희는 지금 가격이 저렴하지만 손님들이 좀 편하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좋은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어요. 경쟁력은 사실 뭐 저가 고깃집은 많은데 다른 저가 고깃집들은 전부 다 우리 싸요 뭐 이런 것들을 막 메뉴판이나 간판이나 외관에 가격으로 소구를 엄청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도 조금 싼 분위기를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 가격 소구는 아예 없어요. 매장에 가면.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고깃집인데 분위기도 괜찮은데 그래서 결제할 때만 싸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12년 차 외식업의 어떤 결정체인 이제 소뚜껑을 런칭을 하셨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후에는 소뚜껑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뭐 잘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돼지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분께서 계속 찾아와서 프랜차이즈를 한번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아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 주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본사로서 역할을 못 하고 그분도 뭐 이제 어쨌든 브랜드 받아서 잘 됐는데 뭔가 잘 되고 있는데도 서로 불만이 생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엄청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를 어쨌든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정도라는 시간을 프랜차이즈로 확장 엄청 많이 하신 분과 준비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가 더 잘 될지에 대한 것들 공부를 많이 했고 결국 2개더라고요. 한 개는 점주님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 2개가 이제 결국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잘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차근차근 성장해서 뭐 최소 뭐 고깃집에서 100개가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커피숍은 시장이 쉽기 때문에 지금 뭐 메커피 뭐 2,000개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깃집은 100개 넘는 식당이 많이 없어요. 그럼요. 고깃집 하나 오픈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규모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정도는 뭐 칼을 뽑았으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조금은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 선배님들 나가신 분들이 뭐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관행적으로 뭐 어쨌든 점주랑은 뭐 어떻게
이해관계 달라서 나름의 그런 것들이 대처법들이 있으시겠죠? 네. 근데 조금은 이제 저도 시작하는 거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바꿔보고 싶다. 좀 바꿔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나중에 뭐 그렇게 똑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점주님 최대한 잘 되게 만들어 드리고 뻔한 얘기지만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일 크죠. 지금 이제 불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불황형 시장에 맞게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서 이제 소비자들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우리 가게에 와서 먹는 게 이득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여기저기 많이 깔려서 모든 이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깃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대표님께는 이 외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브랜드는 어떤 건지가 궁금해지네요. 브랜딩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많이 오거든요. 한 가지 대답을 해주는데 그럼 뭐 거기 외워가야 돼? 자기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네. 소뚜껑 왜 가야 돼? 하면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브랜딩의 시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가게를 왜 와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 로고가 될 수 있고 인테리어가 될 수가 있고 매장에 붙이는 뭐 POP나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왜 와야 되는 것을 잘 포장해 주는 것들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왜에 대한 정답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브랜딩을 해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사실 모든 성공한 브랜드들은 자기만의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이제 Y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펭귄북스 같은 경우는 왜 책이 다 그렇게 두껍고 비싸야 하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고 본죽은 왜 죽은 아플 때만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Y를 가진 브랜드들이 오래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고 소뚜껑은 그런 면에서 Y를 가진 브랜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가형 시장에 돌풍처럼 등장한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래된 노포들도 있지만 요즘 새로 생겨난 그런 외식업 브랜드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Y, 분명한 Y, 왜 이 소뚜껑에 와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한 브랜드가 그것을 어떻게 네이밍과 컨셉과 인테리어와 아까 말씀드렸던 재미적인 요소들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 소뚜껑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스몰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어떤 도움이 되고 또 롤 모델이 되고 기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무럭무럭 성장하셔서 5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